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준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개별화물 번호판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주제로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큰 차들 위주로 영업용 허가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큰 화물차 또는 비싸기 때문에 기존의 큰 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파실 때 그만큼 또 이전비가 많이 발생을 해서 최근 연식 3.5톤 기준 이상급으로 이전비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평균 양도양수 가격이 2,900이라면 2,700 이하 가격대로 판매가 되어야 하고, 이런 허가권들이 쏟아져 나오면은 알파 플러스에서 가격이 하락되는 요인이 추가가 돼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허가권을 저희가 제값 주고 사오는 거는 또 중개인 입장으로서 저희도 좀 불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 가격대로 많은 여유를 두고서 매입을 하게 돼요. 근데 또 그 중에 또 위탁 판매로 해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개별 넘버 값이 계속해서 하락해가고, 그리고 나라에서는 임대 번호를 푼다, 뭐 한다, 기존에 살얼음판 외줄 타기를 하듯 이제 힘겹게 버티시던 운수업인들이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좀 이제 아무래도 좀 고난과 역경은 어깨동무를 찾아온다고, 경기는 어렵고 할부금 내기도 버겁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기름값 또 올라가고 물가 상승하고 여기서 진짜 운수업을 포기하시는 분이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이러다 보니 개별화물 번호판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됐고, 그다음에 한참 운수업 경기가 좋을 때는 개별 넘버나 아니 용달 넘버나 임대 넘버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개인 용달 창업이나 개별화물 창업을 준비하시던 분들도 주저하게 되시게 되죠. 왜냐면 번호판 값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비쌀 때 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개별화물이 용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빠지게 된 것 같고, 왜냐면 투자 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는 용달에 비해서 조금 더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됐고, 용달은 개별화물에 비해서 창업 자금도 덜 들기 때문에 운수업 일탈하시는 분들도 적으시고, 네, 용달 가격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 오히려 3.5톤 이상급보다 1톤이나 1.2톤 또 1.6톤 이하급 차량들 거래가 좀 월등히 늘어난 추세예요. 저희도 그걸 좀 체감하고 있거든요. 기존 영업용 허가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떨어질 때 잡자, 또는 올랐어도 나는 창업을 했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머뭇거리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제가 영상에서 보시면은 대부분 작은 차들 위주로 다 계약이 됐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누군가는 또 창업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영업용 번호판 시장을 보면은 꼭 부동산 거래 시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집을 사야 하는데 작은 집을 살 거냐 큰 집을 살 거냐,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시기에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작은 집으로 그냥 사자. 어찌됐든 집은 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자동차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큰 차보다 작은 차 위주로 먼저 해보시고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고, 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작은 차 위주로 창업을 좀 추천을 드리고, 고정거래처가 있으시다면은 큰 차로 창업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또 멀리 보면 분명히 언젠간 경기도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좋아질 때는 3.5대 이상급이 또 없어서 못 구하실 거예요. 한동안 아시겠지만 차값이 신차값보다 더 비싸게 판매된 경우도 많았고, 요즘엔 좀 차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신차값, 신차 대비했을 때보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만약에 나중에 큰 차까지 올라가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작은 차 1.2톤 이하 제외하고 1.6톤 개별화물로 창업을 하셔서 16톤까지 증차가 가능하니까 1.6톤
이상 개별 화물로 창업하시는 게 좋고, 멀리 보신다고 하면 톤수 올리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누가 봐도 눈치 싸움 하는 거니까, 오를 때쯤이면 또 다들 품 안에 지실 거고, 내릴 때쯤이면 또 던지실 거고, 차라리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파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좀 두시는 게 낫고, 아니면 진짜 운수업이 나랑 안 맞으면 그냥 빨리 포기하고 털고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떤 일이든 이제 물갈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고. 그리고 이 시기에 지금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운수업 허가권을 아무래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번호판 풀리길 바라시는 분들 있을 텐데, 금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직영 배송 운송 기사님들에게 무한제로 아니 무료로 번호판을 증차해준다는 얘기가 좋게 들리시겠지만, 개별 화물 허가권을 돈 주고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누군 돈 많아서 여유 많아서 허가권을 사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번호판을 쉽게 풀어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페이가 유지가 돼야 운수업 시장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규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번호판을 바로 증차해주겠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영 번호판은 쉽게 증차가 되거나 쉽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무분별하게 내줬다가 안 좋은 운임 단가에서 더 안 좋게 떨어질 거 알기 때문에 나라에서 번호판을 그냥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못하고 지금 계속 머뭇거리고 그 자리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류회사에서 이제 워낙 갑질을 많이 하고 사기들도 많으셨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운수법을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화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게 많은 짐을 한 번에 보내고 싶어 하겠지만, 그걸 배송해주는 일꾼 또는 기사님들, 대표님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내 몸 하나 다치면 누가 보험 처리해주거나 보상해주는 것도 아닌데, 내 새끼손가락 하나만 칼에 베어도 사람의 손가락도 아프잖아요. 다치면 얼마나 크게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전하게 운전을 하라고 안전운임제라는 것도 나온 것이고, 지금 규제가 있는 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유가 없으셔서 그냥 공짜로 받길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풀렸다 그러면 차라리 규제 있을 때가 좋았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분명히 필요의 악이란 말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규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한동안 또 번호판 가격이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전기차 번호판 무료로 나눠준다 할 때, 이때도 말이 엄청 많았거든요. 무료로 번호판 나눠주면은 기존에 1톤 영업하시던 분들한테 피해를 많이 줄 거다라고 해서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진짜 피해도 많으셨어요. 왜냐면 번호판을 공짜로 나눠줬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 양수 이제 개인 용달 자격 운송할 수 있는 자격은 주되 이거를 돈 주고 팔 수는 없다라고 나라에서 딱 정해놓고서 번호판을 내준 거거든요. 왜냐면 전기 트럭을 이제 상용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 분들이 없잖아요. 누가 위험부담 갖고서 이 차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띄워준다고 해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어떤 조건을 줘야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거고, 그만큼 혜택을 줘야 오기 때문에 나라에서 전기차 번호판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조금 타다가 매매 상세에 내놓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실험적 존재였기 때문에. 왜냐면 전기차 시장이 상용화가 된 적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대로 상용화를 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컷 타고 팔아도 손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번호판 허가권을 공짜로 줬고 그 안에서 돈을 벌으셨기 때문에 차를 되팔아도 손실 나는 게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보험료에 당연히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전기세에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이고, 감가 손실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그분들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손실 거의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차량을 포기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면 단거리 위주로 해야 돼도 운임단가가 점점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이제 이렇게 좀 전기차 용달하셨던 분들도 많이 포기하시고 나온 경우가 많아졌고, 그리고 전기 트럭을 다 포기하시고 다시 개인 용달 뭐 1톤 디젤로 해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게 그래도 운수업이 나랑 맞으니까 나는 좀 더 일을 부지런히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정리하시고 다시 개별함을 개인 용달 사셔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운수업이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도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좀 운수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제 운수법이 개정되고 운수 시장이 어지러운 건 분명히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고 저 사람보다 괜찮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힘들다고 다 관두고 포기해버리시면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조금만 좀 더 버텨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좀 앞을 좀 준비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저 개인적인 주관으로 좀 요즘 운수업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주관을 섞은 이제 영상을 좀 만든 거고요. 이외로 영업용 화물차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거나 점 있으시거나 또 영업용 운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연락처나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차량도 보시고 또는 이제 내용도 문의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힘든 시기에 어디 다치지 마시고 오늘도 늘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원이었습니다.